자, 여러분들 9월 23일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이 20분 정도만 늘어나도 보기가 너무 힘들어. 나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나도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자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82쪽 보도록 합시다. 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혹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 수업 때 열심히 들었던 친구, 내가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낼 확률이 높다 그랬어? 순서죠? 시간 순서와 관련된 부분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사건을 봅시다. 선생님의 흐름을 먼저 잡아봅시다. 자, 봉오동 전투, 그 유명하죠? 우리 영화에도 나왔었죠? 봉오동 전투. 자, 봉오동 전투에서 핵심적인 부대, 인물과 부대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누구? 대한독립군. 그렇지.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의 메인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훈춘 사건으로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쳐들어왔는데 청산리 대첩의 메인은 누구예요? 북로군정서의 김좌진 장군. 그렇죠. 북로군정서의 김좌진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대첩이 있었는데 일본이 그냥 나중에는 눈이 돌아버려서 간도참변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 부대들이 모입니다. 밀산에 모여. 그래서 총대장을 서일로 뽑은 대한독립군단을 만듭니다. 자, 근데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가 당시에 유혹한단 말이야. 우리 자유시로 와. 당시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와서 같이 싸우자. 우리나라 독립운동 입장에서는 좋죠.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기당했죠. 자유시로 갔더니 러시아가 마음대로 일본과 강화를 맺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무장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독립군단,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요, 당시에 많은 학살을 당합니다. 피해를 엄청나게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 다시 내려와서 3번 보세요.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3부가 생기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그런데 참의부에는 어디랑 연결돼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연결돼 있으니까 잘 보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잘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로 통합해야 돼. 셋이 따로 놀아야 돼. 통합을 해야죠.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경을 보시면 미스야 협정 밑줄. 중요하죠. 미스야 협정. 오른쪽 보세요. 참고자료 미스야 협정도 잘 체크해 주세요. 이거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시에 일본의 경무국장,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청장 정도 됩니다. 조선 총독의 오른팔 미스야가요, 당시 만주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중국의 군벌 장쩌린이랑 둘이 맺은 협정이요. 어떤 협정이냐? 당시 만주 지역은 중국 애들 어찌됐건 그 장쩌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은 장쩌린의 군벌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무기를 빼앗거나 체포하잖아? 그래서 일본으로 넘겨주잖아? 그럼 돈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축된 상태에서 또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서 중국이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합쳐버렸네? 그럼 우리도 합쳐야 되잖아? 3부 통합운동했는데 하나로 됐어? 2개로 됐어? 2개. 그래서 혁신후에 국민분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 혁신후에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죠. 히읗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그럼 반대로 이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은 국민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은 혁신후에. 오케이? 여기서 미스의 협정도 잘 보시고요. 오른쪽에는 참고자료 미스의 협정도 잘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으로 가면은 이건 개인 의열투쟁이죠. 단체 이름 뭐야? 중요한 거. 의열단 누가 만들었어? 김원봉이 만들었죠.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자, 김원봉 선생이 만들어서 당시의 지침 신채호 선생이 써줬던 조선혁명선언. 이 조선혁명선언 보면은 그 강도 일본을 민중 직접 폭력 혁명으로 아주 때려잡아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옥 선생, 김익상 선생, 나석주 선생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하고 일제한테 공포감을 조성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변화는 나중에 개인 투쟁이 힘드니 나중에 집단 투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생긴다라는 흐름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의열단 누가 만들었다고?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었고요. 참고자료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미스의 협정 잘 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84쪽이에요. 자, 1920년대 한쪽에서는 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된다고 총과 칼로 싸웠죠.
그래서 의열투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니 청산리 대첩 같은 큰 성과도 있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싸우려면 실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 실력 양성운동을 했단 말이야. 실력 양성운동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 뭐야? 이거 지금으로 치면 우리 물건 사기 운동이야. 2번 뭐야?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가 대학교 막았잖아요. 대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밀립대학 설립을 하자라고 주장했고, 세 번째, 문맹 대치운동. 이거 글자 모르는 사람 죽인다는 거야? 아니죠.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실력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물산장려운동. 여기서 마지막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벌써 눈빛이 막 초록초록해져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구나. 여러분들 하면서 다 보이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배경 보시면 회사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어쨌든 어때? 조선인도 회사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관세가 철폐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도 싸게 넘어갔지만 반대로 일본의 물품도 싸게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발을 봐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재팬이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물건 만들기, 우리 물건 사기 운동해서 우리의 기업인들을 육성시켜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력을 키우면 되겠구나 해서 토산품 애용하고 조선물산 장려회 만들고 대표적인 인물 누구야? 조만식 선생이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산장려운동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의문이 든단 말이야. 아니 기업인이 돈 모으거나 우리 실력 커지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결국에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많았고요. 여러 결국에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2번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결국에는 한국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대학 만들자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이상재. 그 다음에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듭니다. 어찌됐건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금활동도 하고 한민족 1천만한테 한 사람의 1원씩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해서 모금활동 한단 말이에요. 이상재 선생이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통해서.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탄압하죠. 그리고 일본이 회유책으로 대학을 하나 만들어주네. 바로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면서 이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밑에 제2차 조선교육용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은 해줬는데 고등교육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중고등학교 입학 힘들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맹 퇴치운동. 이거는 누가 앞장섰어? 신문사. 조선일보는 바로 문자보급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일보는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분하로드 바로 민중속으로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글자를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여러분들 농촌에 가가지고 방학 때 글자 알려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글자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민족 의식까지 주입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실력 양성운동은 했다 어때?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고 타협한 사람들이 민족주의 세력들 중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중에 친일파로 많이 갑니다.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치운동, 그 다음에 참정권운동 이런 걸 하면서 점점 변질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텐노에나 별페이 하면서 친일파가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참고자료는 다 봐주세요. 맨 위에 두 개 보면 물산장려운동, 조선물산장려의 걸기문 이걸 보면 물산장려운동인지 알아야 되고 포스터도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포스터 볼 때 자스가리 이거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있는 거 밀립대학 설립운동 사주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자보급운동이랑 분하로드 운동 이것도 동아일보에서 했던 문맹퇴치운동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자료들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86쪽, 87쪽입니다. 자, 여기서 어렵게 안 냈습니다. 여기에 메인 단체는 뭐예요? 사실 신간회입니다. 자, 1번은 사회주의가 3.1운동 이후에 많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민족교육당운동의 전개 보시면 배경 보면 결국에는 5차 코민테른에서 좌파 우파가 합칠 수 있는, 그리고 제1차 국공합작으로 합쳤죠. 벌써 국외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민족주의 세력도 약화되고 사회주의 세력도 60만 세 운동 준비 과정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약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통합이 되죠. 특히 그 당시 사회주의 단체 중에 가장 잘 나갔던 단체 정우회가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우파랑은 손잡을 수 있다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1927년에 그 유명한 좌우 통합적인 성격의 신간회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회 회장 이상재 우파 민족주의 계열, 부회장 홍명희 좌파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이 돼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신민회와 다르게 합법단체입니다. 합법단체.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활동 보세요. 활동 꼭 기억해 주세요. 활동 눈으로 꼭 기억해 줘요. 당연히 전국적으로 순회 강연도 했고 사회운동도 지원했고 원산 총파업 저번 시간에 선생님 얘기했었죠. 일본인 사장이 우리나라 원산에 있던 공장에서 일본인 사장이 우리나라 노동자를 때려 죽였어. 그래서 원산에서 총파업도 지원했고 갑상무 화전미 사건의 진상도 규명하고자 노력했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야? 그 당시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 파견하고 이걸 바탕으로 민중대회까지 열면서 훨씬 더 불을 붙여가지고 키워버렸단 말이야. 신간의 활동 꼭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 신간회가 마지막 한번 보면 해소되죠. 신간회가 이때만 해도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잠깐의 이별하지만 다시 만나자 했는데 지금까지 만났어 안 만났어? 못 만났죠. 자, 결국에는요 민중대회 이후에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민중대회 이후에 지도부들이 체포가 돼요. 일본 애들이 일본 일제가 체포한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 계열이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신간회가 해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소 이후에 뭐 민족주의 우파 계열은 조선업 운동을 했고 좌파 계열은 농민 노동자들한테 가가지고 훨씬 더 파업이나 노동쟁이 하면서 투쟁에 더 집중을 했다라고 흐름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자료 오른쪽 보세요. 맨 위에 있는 거 두 개, 정우의 선언, 그 다음에 신간의 강령 정도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7쪽까지 해가지고 시험 문제 냈고 여러분들 서술형과 관련된 부분 선생님이 약간 여러분들 힌트를 드렸습니다. 잘 쓰셔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내가 공부할 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영상 그냥 10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7, 80점 이상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고생 많았습니다.